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수원 KT 대 현대모비스. 수원 KT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일정 부담과 전력 누수라는 변수를 동시에 안은 채 홈코트에 나선다. 전날 서울 SK와의 원정에서 패한 데다 곧바로 연속 경기를 치르는 일정 속에서 하윤기와 카굴랑안이 장기 결장 중이라는 점은 골 및 싸움에서의 체력 부담과 로테이션 관리에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이다. 하윤기는 올 시즌 평균 7.8득점 5.6리바운드로 수비 로테이션과 세컨 유닛 공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선수다. 두 선수의 이탈로 인해 KT는 실질적으로 빅맨 구성을 얇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시간 출전이 불가피한 주전 자원의 파울 관리와 체력 소모가 경기 중반 이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올 시즌 평균 75.9득점 78.3실점으로 전반적인 팀 밸런스가 나쁘지 않고 특히 홈에서는 77.4득점 76.6실점을 기록하며 근소하게나마 긍정적인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 효율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상향세를 보였으나 최근 일정 누적으로 인해 야투 감각이 후반부에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 상대의 수비 압박 대응이 이번 승부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반면 울산 현대모비스는 최근 다소 템포를 낮추는 경기 운영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즌 평균 73.0득점 77.3실점의 수치가 말해주듯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 중심을 두는 양상이며 원정에서는 76.3득점 78.1실점으로 홈보다 다소 부진하다. 최근에는 해먼즈가 치골염 증상으로 결장 중이며 그는 시즌 평균 16.5득점 3.4어시스트를 기록하던 팀의 1옵션 자원이었다. 그의 부재로 공격 전개 속도가 떨어지고 세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낮아졌다. 다만 이그보노가 긴 시간 동안 코트를 지키며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기여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비 효율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모비스는 경기 속도를 느리게 가져가며 상대의 빠른 트랜지션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짙고 KT의 체력 저하를 유도해 후반부 승부처에서 흐름 전환을 노리는 패턴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외곽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득점 상한선이 크지 않다는 한계는 명확하다. 양팀 최근 맞대결의 평균 총점이 150점을 소폭 넘지 못했던 점도 이번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결국 이번 대결은 홈에서의 KT가 초반 주도권을 쥐되 백투백 피로도로 인한 후반 득점 효율 저하와 모비스의 수비 집중력이 맞물려 중반 이후 팽팽한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T가 상대의 낮은 득점력을 상대로 큰 점수차를 벌리기보다는 짧은 로테이션 속에서 리드 폭을 유지하며 종료 직전까지 관리하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다. 리그 전반의 득점 분포와 두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종합하면 평균보다 낮은 속도의 전개 속에서 총득점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경기의 방향은 수비 전환과 볼점유율 제어에서 갈릴 것이다. 수원 KT는 홈코트의 짧은 흐름 회복과 공격 효율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상대의 공격력 약세를 막판까지 견제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쟁취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수원 KT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정관장. 원주 DB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리그 상위권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득점 79.2점, 실점 76.9점을 기록하며 효율적인 수비 전환과 페이스 조절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홈에서는 78.7득점, 76.3실점으로 경기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상대의 공격 리듬을 차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는 리그 내에서도 두드러지는 성적이며 평균 80.6득점으로 공격 효율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최근 5경기에서 공격 효율 지수 122.3, 수비 효율 지수 106.8을 기록할 만큼 팀 전반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빠른 판단력과 외곽 선택지의 폭이 커졌고 수비에서는 리바운드 이후 빠른 속공으로 기세를 이어가는 형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습이다. 이러한 안정된 구조는 상위권 팀 간 맞대결에서도 흔들림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불필요한 실책이 줄어든 점이 시즌 상반기와의 가장 큰 차이다. 홈팬들의 응원 속에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비 라인과 페이스 조절 능력은 DB가 평균 이상 득점이 필요 없는 경기에서도 승리를 잡아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관장은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한 수비 중심 농구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격 효율의 기복이 문제로 지적된다.
시즌 평균 득점 74.6점, 실점 71.2점으로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최근 라운드에서는 야투 성공률이 41%대로 하락하면서 공격 리듬이 다소 끊기는 장면이 잦았다.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득점 생산력이 꾸준치 못해 접전 상황에서 흐름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에서는 평균 75.0점을 올리며 나쁘지 않은 효율을 보이지만 상대가 수비 조직력이 탄탄할 경우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강하다. 직전 경기에서도 홈에서 크게 앞서다 막판 집중력 저하로 간신히 승리를 지킨 바 있어 이런 불안 요소는 원정 연전 시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 시즌 원주 DB와의 세 차례 맞대결에서 정관장은 1승 2패를 기록했으며 그 과정에서도 경기마다 득점 편차가 컸다. 특히 DB가 수비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던 경기에서는 정관장의 세트 플레이 효율이 크게 떨어졌고 80점 이상을 기록한 경기는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러한 패턴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DB의 수비 강도와 리듬 조절에 따라 경기 전개가 제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경기는 리그의 전형적인 접전 구도를 염두에 둔 로스코어 흐름이 유력하다. 원주 DB는 최근 공격 효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상대 실책 유도로 이득을 얻는 운영을 선호한다. 정관장은 여전히 수비에 비중을 둔 전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기에 득점이 폭발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될 공산이 크다. 양팀 모두 클러치 구간에서 경기 템포를 낮추는 특징을 보이는 점은 총득점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DB는 최근 홈 경기에서 초반 리드를 잡아도 교체 폭을 넓히며 체력 안배를 병행하고 있고 정관장은 원정에서는 공격보다는 수비 대응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기 초반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보다는 서로 확실한 공격 루트를 탐색하면서 수비 중심의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의 공격 전환 속도를 제한하며 승부가 후반으로 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양상일 때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언더 패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홈에 이점을 지닌 원주 DB가 경기 전체를 주도하되 종국에는 큰 점수차를 만들기보다 수비 완성도와 공격 효율에서 근소한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원주 DB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삼성생명 블루밍스는 홈 연전 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강호를 맞는다. 최근 들어 수비 조직력 자체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공격 전개에서는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인다. 홈 평균 득점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슛 선택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중심 역할을 맡는 배혜윤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인사이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그는 이번 시즌 경기당 12.8득점, 7.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내 주축으로 활약해온 만큼 그 부재는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외곽 라인 중심의 간격 유지와 수비 전환 속도를 통해 경기 흐름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또한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경기 후반부 수비 로테이션의 유지력이 승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KB스타즈는 원정에서도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답게 안정적인 공격 밸런스를 유지하며 이번 맞대결에 임한다. 평균 득점과 실점을 비교하면 외곽에서의 효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리그 상위 수준의 수비 효율은 여전히 돋보인다. 박지수가 정상 출전하며 팀 전력의 균형이 잡혀있고 인사이드에서 높이를 활용한 리바운드 장악력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기본적인 경기 운영은 빠른 속공보다는 하프코트를 통해 확실한 찬스를 만드는 스타일에 가깝다. 최근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상대의 공격 템포를 끊었으며 득점 차를 벌리는 시점마다 수비 집중력이 극대화됐다. 이번에도 삼성생명의 높이 손실과 체력 부담을 고려하면 KB스타즈가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리듬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 초반 상대의 수비의 밀집 대처와 실책 관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격 리바운드에서의 세컨드 찬스 확보가 승부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경기 양상은 전체적으로 득점보다는 수비 및 리바운드 싸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최근 평균 득점이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공격 효율이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상대 전력 대비 수비 집중력을 기반으로 한 저득점 경기가 예상된다. 특히 삼성생명은 주전 센터의 부재와 백투백 일정으로 조직적인 수비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며 공격 전개에서도 분명한 집중력 부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KB스타즈는 하프코트 운영을 통한 견고한 수비 전개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상대 실책을 기점으로 점수를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다득점보다는 제한된 공격 성공률 속에서 승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는 청주 KB스타즈가 원정에서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더 양상 속 삼성생명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서울 SK 대 서울 삼성. 서울 SK는 이번 경기에서도 탄탄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홈에서 우세한 위치에 서 있다.
시즌 동안 17승 12패를 기록하며 공수 밸런스에서 리그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평균 득점 77.6점, 실점 74.0점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특징이다. 직전 경기에서 수원 KT를 상대로 94대 84 승리를 거두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연이은 일정으로 인한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홈에서 일관된 경기력과 수비 집중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 능하지만 백투백 일정에서는 후반전 집중도와 페이스 관리가 흔들릴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외곽 수비에서의 로테이션 미스가 늘어나는 시점이 상대의 추격을 허용하는 패턴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SK는 리그 평균보다 낮은 실점을 기록하면서도 공격 효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팀이지만 빠른 트랜지션보다는 세트 오펜스 중심의 리듬을 만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10경기에서 야투 성공률 48%, 세점 성공률 32%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이어가는 가운데 강한 수비를 통해 리드를 유지하는 구조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투백 일정의 피로 누적이 공격 전환 속도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어 공격보다는 수비적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삼성이 9승 20패에 그치며 힘겨운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외곽 활용만큼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평균 득점 79.0점으로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점 시도 비중이 높고 폭발력이 있는 팀이다. 그러나 평균 실점이 81.6점으로 수비 허점이 크며 최근 10경기 1승 9패라는 부진한 흐름이 이를 대변한다. 리바운드에서는 35개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책 관리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팀 내 가드진의 잦은 부상과 외국인 선수 니콜슨의 퇴장 여파는 조직력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런 공격과 수비의 불균형 속에서 삼성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공격 템포의 변화를 통한 외곽 전개다. 빠른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의 균형을 흔들면 SK의 수비 체력 저하 시점에 경기 흐름을 바꿀 여지도 있다. 다만 연패로 인한 자신감 저하가 여전한 상황에서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추격보다는 따라가는 양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삼성이 한 번쯤 외곽에서 집중력을 보이는 순간 경기의 흐름이 균형을 이루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전형적인 수비 중심의 경기 양상으로 예상된다. SK는 홈 어드밴티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조직적인 공격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삼성이 외곽 슛으로 간헐적인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공수 균형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쪽은 SK다. 그러나 백투백이라는 체력 부담이 공격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 수비 집중력에 일시적 저하가 있는 만큼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점 억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경기 전체의 득점은 높지 않은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SK가 초반에 리드를 잡고 후반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운영을 가져가면 승리 자체는 확보하되 큰 점수 차보다는 근소한 우위를 유지하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다. 언더 양상 속 서울 SK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우리카드는 마우리시오 감독 경질 이후 박철호 감독 대행 체제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전 완승으로 홈 경기력 회복에 신호탄을 쏘았고 알리와 아라우조의 공격 조합이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두 선수의 합산 득점이 꾸준히 35점을 상회하며 팀 내 득점 비중의 절반을 넘기고 있으며 세터 진의 호흡도 이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인다. 리시브 라인 역시 시즌 초반에 불안정했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어진 2연승으로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수비 단계에서 전체적인 연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블로킹 후 두 번째 볼 처리 효율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단순한 전술 변화를 넘어 경기 전반의 리듬 조절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최근 하현용 감독 대행 체제로의 전환 이후 수비 조직력을 중점적으로 다듬고 있다. 차영석과 박상아가 복귀하면서 블로킹 라인이 단단해졌으나 외국인 어포지 비에나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가 리시브 불안에 다소 묶이는 양상이다. 특히 세트 초반 리시브 성공률이 하락하며 상대에게 리듬을 내주는 경우가 잦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득실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이 지속된다. 임성진과 나경복이 공격 분담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정 구간에서의 범실과 결정력 저하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반면 블로킹에서의 적극적인 전진 수비는 효율적이며
세트 초반에 리듬을 잡을 경우 단단한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 팀은 모두 새로운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전술적 실험과 조정이 병행되고 있으며 경기 중 리시브와 디그의 안정성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우리카드는 홈에서의 안정된 경기 운영과 높은 공격 효율이 결속력을 높이는 반면 KB손해보험은 블로킹 중심의 방어적 전개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세트 초반 우리카드의 강한 서브와 빠른 사이드 연결이 주도권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긴 랠리보다는 효율적인 공격 선택이 승부의 무게를 좌우할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수비 중심의 응집력보다는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승부의 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언더 양상 속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한다. 여섯 번째 경기, IBK기업은행 대 현대건설. IBK기업은행은 최근 3경기 연속 상승 흐름을 타며 팀 내 전체적인 조직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다. 세터 박은선은 장염 및 독감 여파에서 회복 중이지만 체력 회복 속도가 완전하지 않아 세트 운영의 리듬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격의 중심인 빅토리아와 킹켈라의 득점 의존도는 여전히 팀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며 두 선수의 활약이 경기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킹켈라는 최근 윙으로 포지션 전환 이후 안정적인 수비와 오픈 공격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있어 세터 라인에서의 불안함을 공격 효율로 상쇄하고 있다. IBK는 리시브 면에서는 일정한 약점을 안고 있으나 블로킹과 서브에서 팀 간격을 크게 벌리며 상대 전열을 흔드는 방향으로 경기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팀 전원이 독감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반 이후의 집중력과 수비 후 반전 패턴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 원정팀 현대건설은 카리의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로 인해 공격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상대의 블로킹을 무너뜨리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지훈 역시 리시브 불안으로 인해 교체 빈도가 늘어나면서 공격 옵션이 제한되고 있다. 강성영 감독이 경기력에 대한 강도 높은 질책을 언급한 만큼 팀 전체적으로 전위 안정과 집중력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효진과 김다인, 이영주 등의 블로킹 라인이 정상 가동되는 점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격 성공률이 시즌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세트 후반부 득점 집중 구간에서도 흔들릴 여지가 남아있다. 최근 이어진 연패 속에서 팀 분위기가 다소 경직된 만큼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IBK의 강한 서브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연결 과정이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경기는 IBK기업은행이 공격 전개에서의 다양성과 블로킹의 안정성을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갈 흐름이 유력하다. 현대건설은 리시브와 마무리 공격에서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카리의 부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높은 점수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IBK는 홈 환경에서 강한 집중력과 외국인 듀오의 득점력이 결합되며 세트별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오버 양상 속 IBK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